네, 오늘은 시작을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둑이 담을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 이제 안방 현관에까지 들어오기만 하면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안방에 막상 들어오게 되니까 너 현금만 가져가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절대 두지 않는다. 도둑이 현금을 가지고 집을 떠나자 도둑이 떠난 후에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다시 오기만 해봐. 용서하지 않는다. 정말 우스갯소리죠. 이게 현실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깜나라 조지국 시간입니다. 우리 정치판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매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이가 그랬죠. 사회적 비난이 연일 뜨겁게 일게 되니까 검찰이 부르면은 나가서 사실 그대로 있는 대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검찰에 나갈 때에 조국은 어땠습니까? 침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에 나가서 다 밝히겠다.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말이 없었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조국뿐 아니라 이재명이 아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이런 모습을 보여오지 않았었습니까? 얼마 전에 송영길이가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나간 것이 지난 8일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다. 그런데 검찰이 송영길이가 검찰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내내 9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마디 입을 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가 됐습니다. 송영길이는 지난번에도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절대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이가 그 큰 소리 치고 난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서울로 들어오도록 민주당에서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출발하기 전에 현지에서 기자회견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당일로 그날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당 상임 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 일단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제가 귀국을 하면은 검찰은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경호까지 써가면서 검찰에 예의를 다했었습니다. 저를 소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다. 현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사건이 점점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확대가 되고 비화가 될 때마다 6천여만 원 정도가 얘기가 됐었죠. 20여 명이 300만 원씩 나눠 가졌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로 설왕설래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당 대표 선거에서는 늘 있어왔던 정치 행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송영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장 청구가 되면서 무려 8억 원이 넘는 큰 돈으로 다시 나오게 됐으니까 문제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떻게 당의 전직 또 현직 대표가 비리에 연루가 돼서 법정에 선다는 것이 우리 정치사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자신했던 송영길이 침묵, 검찰에서의 그 수사에서 침묵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저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아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을 때에 이번에도 송영길이는 효창동에 있는 이봉창 역사 울림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봉찬 의사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자기 자신도 돌아봤다. 글쎄요. 그러기 때문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맞서겠다 다짐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결기를 보였던 사람이 어떻게 검찰 앞에 가서는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었습니까? 왜 당당하지 못했습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혐의를 받으면서도 나라에 존경하는 인물을 찾아간다. 무엇을 노리는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그 행동 자체가 대단히 궁금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신이 그 의사나 이봉창 의사와 같은 동격이나 그런 인물이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것도 감성팔이를 하면서 동정을 구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런 범죄자들이 의사들이라든가 나라에 존경받는 인물들을 사전에 찾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돈 봉투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니까 이재명이가 조기 귀국을 요청했었죠. 송영길이가 인천에 도착한 것이 지난 4월 24일이었습니다. 정확히 7개월 20여일 만에 법정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를 떠나면서 송구한 마음이다. 가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겠다. 사태를 차분하게 해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책임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내가 지겠노라 공손했던 사람이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태도가 돌변된 것 여러분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당장이라도 검찰에 나가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내용 상태를 자기는 잘 모르고 있다. 돈 봉투 실태에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그래서 지난 5월달 6월달 초에 2번씩이나 검찰청사를 자진 방문해 가면서 검찰을 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와중에 한동훈 장관에게는 어떻게 대했었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어린애 취급도 보통 어린애 취급한 것이 아니죠. 50살이 되는 일국의 장관에게 어린 놈, 건방진 놈 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퍼붓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불안하다는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연일 욕설과 거친 주장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불안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영장 청구를 오늘 했습니다. 조만간 판사 앞에서 혹시 압니까? 이재명이가 유창훈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감성팔이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목이 메면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자기가 감옥에 들지 않고 밖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감성팔이를 통해서 살아나오지 아니했었습니까? 자, 송영길이도 한번 지켜보지요. 이번에 오늘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최재훈 부장검사가 영장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다 알려진 대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이가 동료 의원 20여 명 명단이 다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 모두 6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늘어서 9,400만 원가량의 돈을 쓴 것으로 영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영길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먹사연이 있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여기 통해서 불법 선거 자금을,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이 무려 7억 6,300만 원이 된다. 7억 6,300만 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전 상공회의소 회장, 박용화 전 여수 상공회의소 의장으로부터 4천만 원의 부정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두 합해서 먹사연의 기부금 그리고 부의 선거 자금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 자금 등을 포함해서 무려 8억 2천여만 원의 돈을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송영길을 영장 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위해서 매수하기 위해 제공을 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 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송영길이가 이제 부인을 하고 나섰지요. 지금 목사연 부의 선거자금 모두 8억 2천여만 원. 근데 처음에는 6천만 원의 대표 선출에 필요한 6천여만 원, 20여 명에 국한된 그런 돈이었다가 먹사연을 통해서 7억 6천여만 원, 그 다음에 박용화 전 회장을 통해서 부정 청탁과 함께 뇌물로 4천만 원을 받아서 모두 8억 2천만 원의 돈을 수수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은 이에 대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 하나회를 통해서 기획 수사다.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 묵비권을 행사했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정치적인 기획 수사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밝혀지지 않게 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을 강제로 압수수색을 해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증거 조작과 별건 수사, 온갖 협박과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정치화된 특별검사들, 특수검사들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오늘 일단 영장 청구를 했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저는 전직 현직 대표가 정당사에서 함께 법정에 선 일이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의 밝은 내일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제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는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 비가 온다 할지라도 내일만큼은 하늘이 맑게 개는 것을 기대하면서 정치의 선진화를 우리가
기대해 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